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 김종훈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제 했었던 사료 이어서, 즉 시급과 노급을 이어서 오늘은 통일신라 시대 지급한 관료전, 그리고 백성에게 지급했다고 알려져 있는 정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 사료를 한번 보실까요? 한자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자, 일단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여기에서 신문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해석이 불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신문왕 7년이라고 한자 나와 있으니까 가볍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리고 5월달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르칠 교이고 줄 사자입니다. 그래서 뭔가 가르치고 주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왕이 누군가에게 일반 백성이나 신하들에게 어떤 주는 것을 교서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거는 이제 교서를 내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한자 자체는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문호라고 하는 한자가 지금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더 이 한자를 보시면 글을 문자에 호랑이 호자를 쓰고 있는데 요게 이제 문호가 뒤에 이제 관료전 유차라 이제 이렇게 해석이 한자 도금이 된단 말이에요. 해석이 아니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호라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료 자체가요. 이 사료가 언제 사료냐 하면 그 고려 시대에 김부식이 쓴 삼국 사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삼국 사기의 내용을 가지고 온 것인데 이 당시에 중국에서부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어떤 제도가 있느냐 하면 피휘라고 하는 게 있죠. 이 피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글을 쓰는 시점에 왕의 이름이나 어떤 이런 거와는 관련해서 글을 못 쓰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피휘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즉, 이 당시라고 표현하는 것은 김부식이 이제 삼국사기를 쓰던 고려 시대에 놓고 보면 고려의 해종의 이름이 무입니다. 그래서 이 무자는 아무에게나 쓰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피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신라 시대의 문무왕에 대한 글을 쓸 때 문무를 쓰자고 생각을 했더니 무를 못 쓰겠다는 거죠. 왜? 쓰는 시점에서 놓고 볼 때 고려시대 해종이 이름이 무이기 때문에 피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무왕으로 쓰지 못하고 그와 유사한 글자인 호자를 쓴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문호라고 도금은 되겠지만 해석은 당연히 문무왕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한번 보시죠. 자, 문무왕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요. 자, 문무왕이 교를 내려서 주었다. 어떻게 교를 내려서 주었느냐 하면 자, 관료전을 주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차등이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차자는 당연히 이제 차이나 이런 게 되는 거니까 관료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데 차등 있게 나누어 주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관료전이라고 하는 고유명사처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관료들에게 토지를 관료들에게 이렇게 끊어버리고 토지를 차등이 있게 주었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거의 모든 책들을 보면 관료들에게 토지를 차등 있게 주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여기를 관료전으로 해석을 더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또 한번 치우면서 가보겠습니다. 신문왕 7년 5월에 교를 내려서 누가요? 문무왕이 교를 내려서 관료전을 차등 있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내렸다라고 해석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신문왕이 나와 있고요. 자, 이제 신문왕이 9년이네요. 그러면 7년 그리고 9년 이렇게 되는데 이게 687년과 689년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춘정월이고요. 또 뭘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교를 내렸네요. 그럼 교를 내렸다라고 그냥 역시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파자입니다. 파자. 오늘날은 우리가 어떤 데서 파자를 많이 보는 셈이냐 하면 뭔가 노동자가 파업을 일으켰다 얘기를 할 때 이제 파자. 그래서 보통 이제 느낌상 깨다
뭐 이렇게 이제 조금 머릿속에 있을 건데요. 이 파자는 마치다, 파업하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치다라고 했을 때가 바로 파업인데요. 일을 마치는 거니까 일을 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신문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내외 관에게 이렇게 끊어버리면 되겠습니다. 내외 관에게, 즉 그냥 내외의 관료들에게 어떻게 한다? 녹읍이죠. 이 녹자가 이제 녹봉할 때 녹자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보았었던 녹읍을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녹읍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위에 거랑 요거를 어떻게 연결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자, 여기에서 위에서 관료전이 있고요. 자,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일단 여기에서 보이네요. 그죠? 자, 관료전이라는 단어가 위에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노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연도를 잘 보시면 관료전을 지급한 게 신문왕 7년이고, 그 다음에 노급을 없앴다라고 하는 게 9년입니다. 그래서 일의 순서는 노급을 없애고 관료전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없애는 방향인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요.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냐 하면 일단 관료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급하던 노급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이제 주목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진짜 이제 한자 공부거든요. 파자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나머지 한자들은 조금씩 보아왔었던 조금 일반적인 단어로 보이는데요. 자, 이제 어떤 내용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자, 노급은 제가 노급과 시급을 할 때 한번 표현을 했지만, 사람과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관료에게 다 주는 것이 노급이라고 했습니다. 시급이라고 하는 것은 관료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지배자에게 줄 뿐이고요. 주는 것은 역시 사람과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다 주는 거죠. 그런데 이 관료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 대한 지배권은 사라지고 무엇에 대한 지배권만 있다? 토지에 대한 지배권만 있어요. 따라서 관료전을 받는 사람은 조세를 거둘 권리만 있을 뿐이고 더 이상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이로써 수많은 해석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이 뭐냐면 바로 관료전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것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람에 대한 지배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힘이 약해지는 거고요. 지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급하는 사람의 힘이 강화되는 거죠. 따라서 관료전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만큼 왕권이 강화된다라는 의미로 봐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료전이라는 한자 한번 봐두시고 노급이라는 한자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더 저는 지우는 과정에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왕 7년 5월에요. 관료전을 지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똑같이 준 것이 아니라 차등 있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신문왕 9년에는요. 하교를 내렸네요. 어떻게 내렸습니까? 내외 관료들, 그냥 관료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관료들에게 노급 주는 것을 어떻게 했다? 파했다. 더 이상 노급은 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후로부터는 관료전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자, 관료전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머릿속에서 토지에 대한 수조권, 지배력만 가지고요. 사람에 대한 지배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한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뭐 저하고는 처음 보는 한자로 기억을 하는데요. 축자입니다. 그래서 쫓을 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쫓아간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년이라고 해서 매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축년.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내릴 사, 줄 사자고요. 그럼 뭘 줬다는 겁니까? 조를 줬다는 얘기겠네요. 그리고 유차, 역시 차등 있게. 자, 이렇게 한자가 주어져 있는데요. 자, 그러면 결국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일단 처음에 2년 전에 관료를 주었다가 지금은 노급을 폐지하고 자 매년을 쫓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년을 쫓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매년 하면 되겠죠. 자 매년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사조 조를 주었다라고 봐두시면 되는 거죠. 된 거죠. 다만 여기에서 이 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약간의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마다 약간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조세의 조로 보지 않고요. 일종의 이거는 녹봉으로서 해석을 합니다. 자, 일단 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은 각자의 해석에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역시 조를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등 있게 주었습니다. 무엇처럼? 관료전처럼. 자, 그리고 끝에 네 글자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로서, 네, 하였다, 항식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법 이런 게 되겠죠. 네, 그리고 항자는 항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식으로 삼았다, 법으로 삼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것의 기본적인 법이 되었다. 그래서 일정한 법으로 삼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기존의 노급이라고 하는 것을 관료들에게 지급을 했는데요. 신문왕 7년, 즉 이제 687년에 와서 관료전을 지급을 했고, 그리고 2년 뒤인 신문왕 9년 689년에는 노급이라는 것을 없애버렸고, 네, 무엇을 법으로 삼았다? 조라는 것을 차등 있게 지급하는 것으로, 네, 항식, 법으로 삼았다라는, 네,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는요, 그냥 간단하게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였다라고 봐두면 됩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전까지 이제 신문왕하고요. 신문왕이 두 번 나왔었죠. 7년하고 9년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제 성덕왕이 또 나왔습니다. 성덕왕 한자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럼 성덕왕이 나왔고 이 성덕왕 21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가을 8월 이렇게 나와 있고 8월은 여름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예전하고 우리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으로 음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음력 7월생인데요. 그래서 가을생입니다. 그러면 음력 8월이면 지금보다 조금 더 춥다고 보시면 되겠고 한 9월이나 10월경이니 가을입니다. 자, 뒤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했다. 네, 그리고 줄급자죠. 이거는 네, 봉급할 때 급자이기도 하고 무엇을 공급한다고 할 때도 이 급자를 쓰죠. 자, 그러면 시급 주는 걸 시작했다. 아니면 처음으로 주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백성이죠. 백성. 그리고 정전.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 사료에서는 키워드가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 위에서 봤었던 이 관료전이고요. 그 다음에 관료전 이전에 지급을 했었던 노급이 있고요. 이제 새로운 키워드로서 뭐가 있느냐 하면 정전입니다. 일단 내용 자체를 놓고 본다면 이 정전은 지금 누구한테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백성한테 지급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자, 이걸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관료전과 노급은 누구한테 지급한 것? 그렇죠. 관료에게 지급한 것이고 정전이라고 한 것은 한자 해석을 그대로 한다면 네, 백성에게 지급을 한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 당시 사회는 어떤 사상이 있었느냐 하면 모든 토지는 왕의 땅이다 라고 해서 왕토 사상의 개념이 있죠. 근데 오늘날 만약에 모든 땅은 대통령 땅이다 이러면 아마 사람들 난리 날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유재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당시는 모든 땅은 왕이 곧 또 국가라고 바라보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모든 땅은 왕의 땅이다라고 하는 왕토 사상이 있던 시기인데요. 아무리 왕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실상은 개인의 사유지는 엄밀하게 또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이 왕토 사상하고요, 사유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병립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하면 이 사유지를 국가가 준 것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성에게 정전을 주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슬기로운 것이기도 하죠. 모든 땅은 왕의 땅인데, 종건이가 토지를 가지고 있네? 그러면 너 국가의 땅 내놔라.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 종건이 너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내가 준 것이니라. 이 은혜로운 왕의, 네, 슬기로운 왕의 은혜를 알겠느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 과정에서 성덕왕 때의 정전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네,
이 형광펜을 지우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덕왕 21년 가을 8월에요. 시작했습니다. 급 주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을 주었느냐 하면 백성에게 정전을 주었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왕토 사상과 그 다음에 개인 사유지 간의 어떤 관념상의 충돌을 슬기롭게 이렇게 해결하고 있다라고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끝에 나오는 한자는 지금 누구가 보이느냐 하면 경덕왕이 보이죠. 지금 왕이 3명이 보입니다. 그죠? 신문왕, 성덕왕, 경덕왕이 보이는데 일단 경덕왕 16년에 그리고 3월입니다. 자, 이제 한자로서는 제자가 나오는데요. 이 제자는 제외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애다. 자, 이런 한자가 될 겁니다. 제자 오늘날에도 쓰는 한자 단어이니까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내외의, 자, 여기에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굳이 이 한자를 쓸 필요는 없었는데요. 위에 군자에다가 양양자를 붙여가지고 이게 군인데요. 도금은 무리의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잠겼네요. 자, 그래서 여러 관리들, 요거를 지울 수 없을까요? 자, 다시 한번 그대로 가겠습니다. 여러 관리들이라고 한번 해석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여기에서 월봉이라고 나와 있는데 매달 주는 봉급이다 라고 해석을 한번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월봉을 없애버렸네요. 그죠? 결론적으로 제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뒤에 걸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다시 복자에 줄사자에 그렇죠. 네, 노급이 다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노급을 다시 주었다는 것을 한번 주목을 해 두시면서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자, 신문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처음에 그 이전에 노급을 주고 있었는데 관료전으로 바꾸었고요. 그러면서 2년 뒤에 노급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덕왕 때 와서는 백성한테 정전을 주었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경덕왕에 와서는 지금 어떻게 해버리는 겁니까? 그렇죠. 신문왕 때 지급하던 이 월봉을 없애버리고 다시 네, 노급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한자는 뭐 군자 정도가 조금 새롭게 보이고요. 나머지 제자 같은 경우도 오늘 처음 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네, 이건 알고 있는 한자가 될 거라고 보고 제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제자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으니 눈여겨 봐두시는 걸로만 하고요. 자, 이 역사적 사료에서는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그리고 성덕왕 때 정전 지급, 그리고 경덕왕 때 노급을 다시 지급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급을 다시 지급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관료전을 없앴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충년사조라고 해서 여기서 봤는데요. 이것이 저는 뭘로 보느냐 하면 이 월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을 지급하는 것이 이제 없어졌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자, 이것까지 뭐 생각 안 하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관료전을 지급했다는 것이 왕권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다면 따라서 이 관료전이 없어지고 녹봉, 즉 조를 지급하던 것도 없어진다라는 것은 왕권이 다시 약해지고 있다. 따라서 노급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이 돌아왔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왕권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그런 의미들까지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키워드만 확인을 하면서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 신라 신문왕 때 관료전을 지급을 했고 그 이전에 지급하던 노급을 없앴고요. 성덕왕 때는 백성한테 정전을 지급을 했고 그리고 경덕왕 때는 다시 노급으로 돌아가는 형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요. 이 고대든 고려 중세든 조선 근세든 간에요. 토지를 지급한다는 것은 절대로 소유권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뭘 지급하는 거다? 조세를 거둘 권리를 주는 겁니다. 따라서 관료가 이렇게 토지, 관료전을 받았건 노급을 받았다고 하건 간에 그거는 소유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받은 토지로부터 나오는 생산물에 대해서 세금을 국가 대신 그 관료가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조권, 받을 숫자에 조세 조자를 써서 수조권이라고 한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요 개념을 관료전하고요, 노급, 네, 이 두 가지 하고, 그래서 노급을 주다가 관료전을 주었고, 다시 관료전을 주다가 노급을 주는 형태로 바뀌어 가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백성에게 주는 정전이라는 것을 성덕왕 때 지급했음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민정문서 사료를 한번 보게 될 건데요. 그 민정문서의 연수, 유답이라고 하는 네, 독특한 토지가 나옵니다. 그것과 유사하게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네, 그거는 다시 민정문서에서 보는 걸로 하고 오늘 또 고대의 경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사료에서 한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종곤이었습니다.